계속 민생경제연구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하고도 아주 친합니다. 실제로 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중에 한 분이 네. 송현석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굉장한 정책가고 전략가거든요. 현재 박찬대 원내대표 정책 특보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그래서 계속 아이, 민생경제연구소를 그럼요. 예, 예. 지금 언급하려고 저렇게 민생 하는 예. 거구나.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과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말 인연이 깊고 이번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를 이렇게 막 탄핵하자, 몰아내자 하는 것만으로는 몰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저희들이 웃으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탄핵하고 몰아냈는데 대선에서 져버리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누구죠? 오세훈이나 한동훈 내세워가지고 차별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생을 확실히 우리가 대안을 보여줘야지 대선도 이긴다. 네. 자, 센스. 진짜. 자, 알겠습니다. 자, 정씨 시간 맞춰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42분입니다. 네. 네. 자, 민생 웃음 연구소. 지지난주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웃음을 좀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8번째 방송. 삶이 웃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때문에. 말 좀 합시다. 네.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날 200만으로 함께 가자. 안진걸입니다. 랩 좀 보여주세요. 오랜만에 할까요? 방금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사실은 저한테 감동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고혈압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수고에 늘 함께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네, 그 유명한 민생랩. 예.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그리고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더민주 전국혁신의 공동대표 임세은입니다. 더불어. 네.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공동대표 겁나 많아. 예. 5명 새날 공동대표실 시켜줄까? 시켜주십시오. 뭐 언제 저는 공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공동정부 아닙니까 사실.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부. 그건 생각난 김건희 단독 정권이죠. 소장님. 단독인가요? 하긴 예. 그럴 수 있는 게 맨날 취해 있으시니까. 민생경제연구소도 수석 소장님이 임세훈 소장님인 것처럼 이 정권도 수석 대통령은 김건희입니다. 두 분이 김건희잖아요. 그리고 역시 건희 정권이 맞는 것인가. 건희주의의 건희 정권. 진짜 건희, 가짜 건희. 예. 문득 내가 안 웃게 해줄까요? 저 지금 22대 국회에 임세은이 있었다면 얼마나 잘했을까? 아이고 저는 쌀나지 진짜 제가 예. 진짜 제일 아쉬운 장면이 뭐냐면요. 배현진 의원이 진성준 의원한테 막 와 뭐 왜 이러잖아요. 네. 전 거기 가서 제압을 합니다. 뭐 할 때 쳐봐. 쳐치기 직전까지 갔겠지.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아쉬워. 자, 여러분 그 채팅창 상단에 안진걸 TV, 임세훈 식당 TV. 지금 아마 안진걸 TV 쪽에서는 막 공동 송출하고 있는 예.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왜 내 건 안 해요? 저희는 오마주의 의미로 함께합니다. 오마주. 오마주니까 새날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 송출함으로써 새날 구독, 좋아요, 슈퍼챗은 새날에 가서 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멋있다. 예. 인생 식당 TV는 어떻게 돼요? 왜 제 거는 뭐 저도 이제 제가 소속사가 생겨가지고요. 네 채널이 소속사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시동 위키라고. 자, 안진걸 소속사. TV 보시는 분들은 채팅창 상단에 1번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같이 해야지. 예.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니까 지금 팀원 위메프 사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안진걸 없는 곳이 없어. 다 관련돼 있어. 근데 이 사태가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1조 원 이상 그러니까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숫자가 점점점 불어나가지고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했던 얘기가 1조 원 이상이 될 거로 추정된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연쇄 도산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피해자분들이 지금 고소장하고 저 화면에는 지금 안진걸 소장 보이네요. 예. 언제 또 저희 가셨어요? 제 허락도 없이. 바로 아유 우리 소장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내가 보니까 지금 안진걸은 내가 봤을 때 한 사람이 아니야.
쌍둥이 있어. 한 명 더 있어. 구거리 형도. 9명 아닙니까? 구거리 형 때문에. 예. 구거리 형 잘 계시죠? 잘 계십니다. 네, 우리 뭐 집안에서 항의는 안 하시는가나? 항의가 왔었죠. 네. 예. 어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소개하는 건 좋은데 너무 희화화는 시키지 말아달라. 임생 소장이 아버지인 건 좋은데 우리 집안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더라. 좀 적당히 좀 공유해라. 그다음에 푸나님이 그 호남 출신이고 광주 출신 거 아는데 우리 집안에 대한 관심이 너무 과도한 것 같더라. 진짜로 형님들이잖아. 해서 앞으로는 희화하지 말고 이야기 잘해라. 그러나 새날을 사랑한다라고 전해달랍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드리면 그것만 언급하고 갈게요. 예. 안진걸 소장의 사촌 형 중에 안구걸님께서 계셔가지고 예.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왜 웃는지를 몰라요. 예, 제가 근데 좀 이제 발설했습니다. 구거리 형님이 계시다 이렇게 사촌 얘기합니다. 시절에 그 보통으로 얘기. 이름을 바꿨다. 네. 더 좋은 이름으로. 네, 네. 거기까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 이게 전세 사기랑 아주 유사한 구조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그 전세사기 피해액도 수조 원이잖아요. 일단 피해 금액이 비슷하고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금 떼는 게 보통 1억쯤 되잖아요. 요즘 전세금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입점 업체가 6만 개에서 한 10만 개 가까이 되고요. 많이 뛴 사람 수십억까지 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개인이잖아요. 물론 가족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원에 몇 명에서 몇십 명, 몇백 명까지 있는 회사가 지금 도산이 되거든요. 그럼 그 아까 푸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사랑 연동되어 있는 다른 회사들까지 납품대금 못 받는다든지 그러면서 연쇄 도산이 이루어지고 그 회사의 직원들도 모두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벌써 이미 문 닫는 회사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2분기가 마이너스 2% 역성장했고 사상 최악의 경제 민생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폭탄이 터진 겁니다. 겉으로는 1, 2조 원대 사고지만 파급은 몇십 조까지 될 수 있다. 맞죠. 예. 그리고 저는 이걸 꼭 짚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또 다음 지난 정권 탓으로 이놈들이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말을 많이 못하는 이유가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큐텐이 티몬이나 이메프를 다 인수한 게 윤석열 정권 출범 후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다 승인을 하거나 또는 그걸 방조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탓을 못하는 만약에 문재인 정권 때 인수를 했다면 문재인이 이 날마다 난리 폈을 겁니다. 문재인과 민당과 이재명과 송영길 이런 짓을 했다. 근데 다 전부 다 이 정권 예. 하에서 벌어진 일이고 계속 소상공인들이 정산 주기가 지금 80일 뒤에 돈을 주는 게 맞냐. 보통은 바로 주지 않느냐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그런 것처럼 7일 내에 7일 보통 7일 기준이 있거든요. 보통 카드 결제하면 3일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 요즘은 이 3일이면 다 들어옵니다. 그 동네 혹시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 밤에 식당 가가지고 이제 우리 카드 결제하면 언제 들어오냐 물어보면 대부분 2, 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랑 차맨들이랑 민변이랑 다 7일 이내에 돈을 주게 해라. 근데 윤석열 정권 공정위가 아예 그건 자율적으로 해라. 그리고 금감원 이복현 이 정치검찰 이놈 MOU까지 맺었습니다. 하도 민원이 발생하고 이 전자생거래업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또 거기에 이게 정산을 뒤늦게 하고 대출해 주는 것까지 껴 있거든요. 은행이. 그러니까 결제 대금을 안 주고 대출을 받아라고 한 거예요. 똑같다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MOU까지 맺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때만 만약에 바로잡아서 이 사고 안 났죠.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은 소비자들 고통을 먹고 판매자들의 금액 1, 2조를 지금 못 받게 됐다. 그 돈을 인수자금으로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왜 그렇게 흐름으로 갔을까 했더니 이놈들이 코스닥 상장을 노렸던 네.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중기유통센터라고. 네. 거기에서 지금 얘네들의 재무 부실을 알고도 IMF의 요구를 계속 수용을 해줬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윤 정권 탓이죠. 그렇죠.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피해자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지금 맞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씩 뜯기는 상황이 오면 아마 수억 뜯긴 경우도 엄청 네.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드사 쪽에다가 예를 들어 금액 그 결제를 정지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조치는 있는데 결국은 누군가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자본 잠식 상태예요. 수익보다 대출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갚을 수 있나 과연?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요. 이 회사가 본인들의 자산을 버진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른바 우리가 조세 회피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 자산을 어떻게 팔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뭘 팔아야지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갚든 늦게 갚든. 그러니까 아주 매우 악독한 경제 범죄다. 저는 이렇게 맞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커머스라는 그 특수한 경영 형태 때문에 예를 들면 소비자가 있고요. 또 판매자가 있는데 그 양쪽이 다 지금 피해자 아닙니까? 보통은 판매자가 사기를 치거나 해서 피해자는 소비자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티모이나 뭐 위메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커머스 형태다 보니까 양쪽이 다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뭐 소비자도 여러 가지 뭐 그 카드 결제 정지라던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 또 큰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판매자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이 중소기업 영세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커머스에서 예를 들어 막 이렇게 긴급 세일 이래가지고 엄청 싸게 막 이렇게 딜치고 막 오늘만 하루 뭐 1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사실상 그 덤핑 같은 거를 많이 하면서 그 기업 자체도 매우 그 규모에 비해서는 출혈이 많았던 왜냐 거기 입점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금 못 받으면 줄도산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중국 신생업체가 최근에 했던 공격적 마케팅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판매하시는 분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일단은 막 뿌려놓고 맞아요. 나중에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익 얻은 게 없는 상태에서 판매 대금 자체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는데 실제로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돈은 소비자들이 다 지급을 했어요. 근데 판매자들한테 안 가. 네. 내가 알고 있기에 6개월 정도 밀린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업체 중에. 그런 짓을 하면 되겠냐고요. 수수료만 따먹으면 되지.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 이메일이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이 큐텐 계열사 직원들의 이메일을 보니까 작년부터 빨리 돈 달라 지금 6개월 넘게 1년 가까이 지금 정산을 안 해주면 어떡하냐라는 항의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놈들이 아니 그러니까 머지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하잖아요. 머지 포인트 비슷하게 폰지 사기. 아주 강하게 세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돈을 줬어요. 근데 좀 착하고 또 점잖은 사람들은 네 기다릴게요. 꼭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안 준 거예요. 소비자도 막 가서 줄 쓴 사람한테는 환불 해줬어요. 근데 갈 여력도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환불도 안 해줘. 근데 다행히 소비자들은 제가 카드사에 확인해보고 왔거든요. 어쨌든 물품이나 서비스를 안 받은 경우는 다 환불을 해준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방침 정했다고. 그러니까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되긴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최소 6만 개에서 10만 개 되는 입점업체. 여기가 티모 니메품에 있는 게 아니라 AK몰도 있고요. 인터파크 쇼핑몰까지. 옛날에 애경에서 하던 것도 네. 이제 했었죠. 그게 다 AK, 인수해가지고 그게 AK요. 그래서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을 나가는 거예요. 쿠팡. 나스닥? 예. 나스닥. 이게 쿠팡은 굉장히 관련이 짚은데요. 쿠팡이 대박 친 거 보면서 이자들도 나스닥에 상장하면 대박이 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 빼돌려서 인수 자금으로 쓴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구 막 할인해 가지고 적자 경영했던 거 다 해결된다라는 완전히 그런 자본주의 최악의 그런 선택을 하나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쿠팡이 온라인 커머스를 장악하고 막 염가 판매를 막 주도하잖아요. 다른 데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따라간 거예요. 한편으로는. 쿠팡이 네. 만하게 그래서 근원이 쿠팡이 만하게 근원이라는 이야기가 중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회사 아닙니다. 그리고 쿠팡. 그렇죠. 우리나라 회사인지 아닌지 우리나라 회사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어쨌건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정권 실력이면 이거 제대로 못 막고 네. 결국 유통까지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 맞습니다. 같아요. 5,600억을 지원해 준다 했더니 대출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빚이 1,000조가 넘어요, 장업자들. 근데 거기에 또 5,600억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금리도 뭐 3% 안팎으로. 저금리도 아니죠, 그 정도는. 지금 오늘 국회에서 25만 원 지원금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지금 이제 그거 표결해서 이제 그게 일단 통과가 됐는데 뭐 최종적으로 통과는 안 되겠지만 네. 하는 집 보면은 얘네들은 그냥 이자 좀 낮게 해서 대출해 주기가 유일한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대책이었냐? 지금의 정부에서는 50년 대출이라는 걸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 그러니까 신생아 대출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빚을 지운 대출로 집을 사라라는 게 이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저는 더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번에 이런 이커머스 사태가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알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문제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한 달 후에 대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이런 게 줄도선 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예언은 아니지만요. 뭐 제가 어쨌든 증권 쪽에 있던 사람으로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PF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눌러놓고 있어요. 안 터지게 안 막아놓고 터지게.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디서 터지냐? 저축은행부터 터집니다. 저축은행부터 시작하면 이게 줄도서 나면요. IMF가 안 올까요, 과연? 네. 자,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짜 민생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두 분 신났군요. 아유. 근데 신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심각하십니다. 우리 민주당 칭찬 좀 할게요. 예. 요 문제 터지자마자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어제 이현주 의원은 국회에서 간담회도 하고 이제 거기는 개별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조국혁 신당의 신장식 의원하고 서왕진 의원은 아예 현장까지 쫓아갔더라고요. 용산 전자상가도 완전히 거기도 티모놀드가 또 있었어요. 전자 그러니까. 제품 파는 데가. 그러니까 거기만 또 피해가 또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거기 현장까지 가서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내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무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예. 국회에서 대규모 피해자 간담회하고 이제 대책을 해서 촉구하는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장 속으로 아이고, 들어가야죠. 참 알겠습니다. 자, 피해자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지금 엊그제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 관련해서 현장에 또 찾아갔던 김건희 일가 땅 양평고속도로 현장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예, 예. 네. 우리 임세현 소장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임세현 소장님이 이제 더민주역 시내의 전국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제가 현장 어쩔 수 없이 저만 갔다 왔는데 네. 어쨌든 우리 강득구 의원님은 뭐 지금 세 분의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다 훌륭하셔서 한 분은 사퇴하셨고요. 예, 한 분은 이제 문정복 의원님 사퇴하셨는데 아무튼 경기도 당원들은 행복하시겠어요. 세 분 중에 누굴 찍어야 되냐고 지금 다들 행복한 고민. 잔인해 지금. 아 너무 힘들다는 분들 잔인하고 있더라고요. 무도해. 저는 서울이어가지고 매우 편안합니다. 아니 최고위원 8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최고위원 서울. 8명도 지금 다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강득구 의원님, 여현정 군의원님, 또 최영벽 군의원님, 최재관 지역위원장님, 정동균 전 양평군수님 등 진짜 많이 모이셨어요. 그래갖고 반드시 여기가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의 생생한 범죄 증거 현장이다. 다시 우리가 여기가 선상과 조상묘니까 개발 안 된다고 하는 김건희와 온일의 거짓말을 완전히 박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갔더니 더 잘해놨어요. 더 평평해지고 농막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더 저 지역이 개발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잘 꾸며놨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하고 양평군하고 국민의힘 장악한 양평군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그쪽으로 지금 강행하려고 그래요.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 포털에 가셔가지고 양평고속도로를 치면 저런 기자회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개발 어쩌고 저쩌고 어디 개통됐고 이 이야기만 나와. 양평군은 어떤 짓까지 해놓은지 아세요? 양평군 관광 안내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지역에 가면 거기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윤석열 땅으로 뚫리는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아예. 아, 이 관광지가 됐군요. 예, 우리 예. 김건희 씨 땅이. 이제 작년에 범죄 현장이야 뭐야. 먼저 찾아가기. 아, 작년에 그 땀 흘리면서 그 땅 찾았는데 예, 소득이 있었네요. 근데 실제 선산 조장면을 우리 임세현 소장님하고 배은정 대표님 찾아냈죠. 근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이게 800에 7070. 예. 그 전화가 갔던 날 7월 31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에 11시 때에는 안보 관계자 회의가 열렸어. 근데 10시 때 원희룡 원희룡. 비서와 통화를 합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이.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랑 같이 회의했던 애들이에요. 조태용, 주진우 이 사람들은. 회의 중에 무슨 전화가 갔어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800에 7070 전화번호가 원희룡 비서한테 갑니다. 네. 근데 그때가 7월 2일 날 양평 고속도로가 터진 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7월 달 내내 이걸로 뒤지고 볶았어. 그렇죠. 누가 전화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자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재한 회의를 내가 여기서 전화를 막 가가지고 유선을 할 수 있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누군가? 혹시 그러니까 여성인가? 이게 이런 거예요. 저 양평고속도로 누가 왜 도대체 왜 바꿨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명품백은 사실은 눈가림용에 가까워. 예. 그건 아주 귀여운 수준입니다. 명품백은요.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가 예를 들면 이제 갑자기 이제 인수위 때부터 휜 게 드러났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로. 근데 우리가 KDI라고 우리가 그 신봉하는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쪽에서도 2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이 노선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원안이라고 하는 쪽이요. 근데 갑자기 휜 그 김건희로라고 하는 곳은 단 하나도 반박이 안 됩니다. 이 KDI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근데 반박을 뭘로 하냐? 갑자기 사설업체 2개가 쭉 나와가지고 이게 훨씬 좋아요. 이유는 몰라. 왜? 그냥 여기가 좋대. 뭐야 그게? 거기서 권유했으니까 정점 바꾼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KDI는 뭡니까? 그러면 KDI는 이 김건희가 정말 그리고 정말 아주 요사스러운 거짓말쟁이요 공작 전문이란 게 최재형 목사를 따졌잖아요 카톡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 들어갔어요 하면서 표현이 이럽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땅이라고 하더군요. 구라를 그냥 오속구라를 윤석열 쳐. 김건희 지 재산 목록에 중앙지검장 때부터 계속 등장한 땅이거든요. 근데 태어나기 전에 땅이면 태어나기 전에 땅이고 태어난 후에 땅이면 태어난 후에 땅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그렇죠? 두 번째 민주당 양평군수가 원해서 그렇게 됐단 말을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양평군수님 오셨잖아요. 정동 군수님이 와 내가 서울 양평군수 예타안을 통과시키고 6번 국도 양서면으로 겨우 수십 년 동안 겨우 해낸 사람인데 내가 강상면 병사님 윤석열 김건희 땅으로 변경을 주장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짓말을 대놓고 한 거 보고 섬찟하다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입으로 표현이 안 될 정도의 요사스러운 사람인 거죠. 최재형을 그렇게 속여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선산과 조상면대 어떻게 개발하냐 말을 똑같이 온희룡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총리로 지금 온희룡 거론되는 거 아시죠? 야, 저는 이해가 돼요. 우리 임세현 선생님 또 온희룡 전문가인데. 원희룡 전문가입니다. 네. 나 얼마 전에 만났잖아. 나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중국집을 갔는데 원희룡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안 먹었다고 둘이. 아니 딱 서 있는 거예요. 정치생명 어디다 그러냐고. 물어보려다가 보좌진들이 이러길래 지나갔죠. 원희룡. 근데 원희룡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산하고 조상묘회인데 개발합니까? 지는 단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 하는데 김건희한테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문제 삼부토론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갔잖아요. 원희룡이 당시에. 그 잘 생각하시면 그 2차 상비 사건하고 비슷한데 그때 원희룡이가 왜 우크라이나 가냐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양평고속도로 이슈가 난리가 나가지고 상임위 출석을 하는데 상임 출석도 거부하고 갔거든요. 그 정도로 삼부통원하고 우크라이나를 챙겨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 가서 윤석열이 김건희 만났냐.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고 증언합니다. 원희룡이 갔다 와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여사가 뭐라고 하더냐. 아이고 선상과 조상면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라고 했다는 게 언론 보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말을 맞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갔는데 더 지금 개발하기 좋은 평평한 땅으로 넓혀놨어요. 그리고 선상과 조상면은 실제 지금 윤석열 김건희 땅에서 200m 산속으로 들어가면 이 풍수지리를 신봉하는 자들답게 아주 그냥 2,000평 아주 넓게 잘 조성해놨습니다. 닭이랑 흑염소랑은 잘 있나요? 제가 오늘 지난번에 못 가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했던지 걔네 없어졌어요? 칠면조, 칠면조 흑염소, 다 대도시 없어졌어요? 이런 건 치워놨더라고요. 아, 걔네 항상 오히려 날아다니던데.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창고가 있고 인터넷이 개설되어 있고 옆에 농막도 있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또 하나가 늘어났죠. 수사 외압에 그쵸. 해병대 수사 외압에 김건희 관련성. 근데 마약 수사까지 지금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 짓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안 보이는 건 얼마큼일까가 두려워요. 도대체 맞죠. 국가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적 욕망과 욕심으로 이렇게 이용해 먹었는지가 너무 무섭습니다. 전 너무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어디까지 해먹을 결심을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심지어 마약까지 만약 연루돼 있다 하면 아니 어떻게 그 마약이라는 것은 이거 국가 범죄예요. 사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갖고 왔든 미국 갖고 왔든 이건 국가적으로 공조해야 되는 범죄인데 거기에 만약 국가 관련되다 관세청이나 등등에 근데 그 위에는 또 다른 선이 있다. 이건 심각한 인터폴에서 잡아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맞죠.
어떻게 이래? 근데 이번에 지금 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하고 최재형 목사가 수사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봐달라 이거잖아요. 예, 지금? 맞습니다. 네. 어저께 또 정말 서 있는데 여러분 샤워장이야 샤워장. 요즘 밖에 나가 있으면 그냥 와 샤워죠? 샤우가 아니라. 예. 잘못 아유, 들었네요. 우리 소장님. 발음도 웃음 표정이- 연구소니까 좀 웃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샤워. 현실은 약 같아도 우리는 샤워. 또 재밌게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빗물 소나기처럼 땀이 떨어지는데 최정 목사님 그리고 박승목 목사님, 백은종 대표님, 정대택 선생님하고 제가 갔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이원석이가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패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마약 수사에서는 윤희근이가 패싱됐고, 자 패싱된 이원서가 네가 그렇게 국민한테 사과까지 했는데 그럼 서울중앙지검에 맡기지 말고 대검 차원에서 수사심의를 열어서 이 수사와 기소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 그 이태원 참사 때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윤석열 한동훈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짓밟고 그게 KBS에 특종보도가 있었습니다. 실무진들은 구속시켜야 된다는데 짓밟았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수사심의를 열었거든요. 대검에서. 거기서 기소 의견이 나왔고 기소가 됐습니다. 김강호가. 그러니까 백은종 대표님 머리 잘 쓴 거죠. 이원석한테 다시 한번 공을 던진 거죠. 그러면 네가 수사심의 정말 문제의식이 있다면 수사심의를 소집해라. 내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붙어 있구만. 법적인 걸 잘하는 전문가. 아, 그럼요. 우리 백운영 대표님, 요 최정 목사님 보통 분들 압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게 스카이델라라는 극우 극단 매체인데 거기서 누구 제보자 한 명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최재형과 백운정이 치밀하게 사기 탄핵을 준비하고 있고 자기를 뭐 악용했다 뭐 이런 인터뷰가 실린 건데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천공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대요. 찍은 사진 갖고 오면서 내가 천공과 김건희의 비리를 엄청 알고 있다. 중국 황제 옥새를 가지고 그걸 끼고서 기운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믿기진 않았지만 하도 그 사람이 맞다고 내가 증거를 다 대겠다고 그래갖고 그리고 근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취재비도 좀 도와주고 그래서 뭘 갖고 왔는데 다 보니까 사귄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만 오세요 하고 돌려보냈더니 극우 매체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최재형과 그 백문정이 치밀하게 사기로 이걸 터뜨렸다라고. 근데 웃긴 게 그건 터뜨리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미쳤어요. 오늘 기자회견했어요. 법사위원 전원이 최재형과 백은정의 심각한 마수가 드러났다. 철저히 수사라고. 스카이 그거 보고. 스카이데일리 그 기자들이 다 웃어버리는 극우 극단주의 거의 일베랑 성향이 비슷해 보는 것으로 추정되고 비판받는 매체에 그 이상한 제보자 오죽하면 오히려 서울의 소리나 최재형 목사님 합리적이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영상까지 있어. 이 사건.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물리친 거예요. 가세요. 이제 그만 오세요. 허위 제보 그만해라고 그랬더니 그걸로 기사를 쓰고 국민의 법사위원 전원이 기자회견까지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딱 걸려든 거죠. 자, 그다음 이야기는 지금 가수 백자 씨 지금 경찰 조사 받는 상황. 와, 노래 두 번만 딱 탄핵이 부를까요? 필요한 시작. 탄핵이 필요한 거죠. 이혼도 필요한 거죠. 구속도 필요한 거죠. 깜빵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신년 기자회견도 못 하고 네. 대통령실 직원들이랑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불렀던 거를 이제 패러디했다라고 백자 씨를 지금 KTV에서 고소한 사건이 어제 이제 백자 씨가 이제 경찰에 출석한 거죠. 맞습니다. 네. 출석 전에 이제 기자회견 한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사랑이 필요한 거죠인데 그냥 우리가 탄핵이 필요한 거지만 불렀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KTV는 저작권법상 국가나 지자체의 방송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가 주권자들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근데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아니 왜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화면이 하나 들어가요. 윤석열이 그 직원들 줄 세워놓고 노래 부르는 게 잠시 인용이 돼요. 그걸 인용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유. KTV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도 청와대에서 있었을 때 KTV가 굉장히 국가의 정책 홍보나 대통령 혹은 대통령 가족에 대한 홍보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물론 그 이용을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게 이 채널의 목적이에요. KTV니까 코리아 그렇죠. TV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도 문워크라고 해가지고 박아요. 그 아예 그 브랜드명을. 지금은 뭐지?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문워크 해가지고 대통령의 일정과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채널이에요. 여기는 이용해주면 너무 고마워. 이용 안 해서 문제였어요. 해주면 고맙지. 우리가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KTV뿐만 아니라 국회방송도 그렇죠. 우리 같은 채널들이 같이 중계할 수 있잖아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맞습니다. 고마워합니다. 오히려 예. 어떻게 하면 KTV를 홍보해서 대통령이나 이 국가의 정책 홍보할까 그 채널의 목적이고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그 채널이에요. 이용해 주면 고마운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뭐 그 하네. 문재인 정부 때는 임성현 잘 KTV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시청률도 올라가고 그렇죠. 유튜브도 네. 잘 되고 김갑수 평론가님, 최일구 앵커님 막 이런 분들도 저도 뭐 진행도 한번 잠깐 있었어요. 그랬어요? 정책 홍보. 요거 지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러면서 KTV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청원처럼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윤석열이 다시 윤석열 홍보 채널로 완전히 전락시키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건데 백자 가수님 그 인용해줘 KTV 뭘 널리 홍보됐으니까 오히려 돈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또 건진사이다라는 분이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만 전문적으로 풍자하는 그렇죠. 김건희 전문, 김건희 전문. 예. 김건희 전문 채널이에요. 건진사이다라고. 그 건진사이다 고소한 KTV 변호사가 최지우인데 예. 아. 그 최지우가 김건희 지금 개인 변호사. 아, 맞습니다. 그 체주군요. 네, 그 체주입니다. 남자예요. 거기가 남성입니다. 예. 남자인데 거기가 그때부터 계속 김건희의 집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계속 그 KTV를 대리해서 건진사들 고소하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아예 이번에는 김건희 대변인이 돼버렸잖아요. 이번에 김건희가 검찰 조사 받을 때 휴대폰 압수한 이유가 핸드폰이 폭발할 수도 있어서라고 말한 게 최지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게 그러면 이게 핸드폰 하나가 압수수색이 돼야 되면은 검찰 핸드폰이 우리 국가기관 아니에요? 검찰이 엄청나게 그리고 국가기관의 장관이었습니까? 당신의 남편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폭발물 테러의 대장이었네. 그 검찰청 그 대장이었으니까 그 본인은 핸드폰 맨날 쓰잖아. 전화 최대폰 날리고 뭐 어디 전화하고 맨날 그 아유. 폭탄 안고 사는구만. 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래요. 우리가 본인들 북한 욕할 거 폭탄이야. 아니야 이제. 아유 진짜. 아니 윤석열이가 왜 대선 때 얼마든지 풍자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이런 개소리 해놓고 사실 저 법적으로 하면은 뭐 징역할 만한 상황 아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징적 사건이 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을 풍자했다고 KTV 측은 그런 거더만 요거를 조롱할 목적으로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거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저거는 예. 정상적이라 그러면 불송치도 아니 아예 부르지 말고 기각해야 되는 사안이라 맞습니다. 입건도 아마 안 되는데 저 무혐의 처분 날 겁니다. 아마 검경도 차마 기소는 못 할 겁니다. 근데 워낙 비정상적 나라니까 우리 백자 가수님은 아주 웃으면서 영웅 잘 됐어, 영웅. 네, 오히려 백자 가수님 유명해졌어요. 근데 나 여기서 이제 하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백자 가수님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수사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받았잖아요. 나 이렇게 백날 첫날 맨날 김건희 흉내 내는데 나한테는 안 하네. 훨씬 센 거죠. 내가 그러니까. 들은 얘기하니까 싫어한대. 저 싫어한다고? 임세는 엄청 싫어한대. 아, 그럴 것 같아. 앉은 건 더 싫어하고. 아니 저는 이미 약간 그쪽으로 추정되는 분들 고소를 이미 당했어. 조사받고 있습니다. 고발 당했잖아요. 네, 고발 당했어, 고발 당했어. 진짜로 보이는 분들. 그 나 심지어 예비 후보 때 딱 중요한 시기마다 딱딱 와서 오라고 수사받아가지고 엄청 피곤했죠. 그러니까 아직도 안 해결 안 됐어. 건진사이다도 고소하고 백자가수도 고소하고 소래소리도 고소하고 그랬는데 임세은 소장만 차마 고소를 못하는 것은 이 민생경제연구소가 민생웃음연구소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아마 무서워서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상한 해석을. 아니, 좀 못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찰 조사 날짜 받아놓은 게 뒤에 줄 서 있어. 그러니까 방송 없는 시간에 가서 방송 준비를 하는 게 진짜, 아니라 맞아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몰려 있는데 문제는 저런 짓 하면서도 쟤네들은 이게 독재라는 걸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근데 매우 부지런한 게 뭐냐면요. 이게 다 모니터링 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 같은 것도. 그러니까 뭐 싫어해겠죠. 제가 뭐 흉내 내는 것도 언니 나 너무 싫어하지 마. 그러니까 고소할 거 아니야. 이거 아이 사랑아. 언니라 불러도 돼요? 아니지. 근데 근데도 뭐 주가조각 하고 있어요 여기서. KK는 그 마차님이나 임세은 소장이 그 성대모사 해주는 거 좋아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 우리 언니가. 왜냐하면 그 자기 성대모사 한다는 건 굉장히 이게 오마주야 그게. 그렇죠. 맞지. 그 사람 너무나 관정이고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데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자기 성대모사를 하고 있다. 일단 기분이 좋아.
내가 이제 다음에는 이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외모까지 오마주해서 한번 나타나겠습니다. 그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요즘 약간 후보들 닮았다는 얘기가 발전해서 있어. 닮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새 약간. 아, 예, 아니 원래는 그분 닮았잖아요. 누구요? 그 영화 배우 누구요? 김건희요? 아니 박쥐의 여자 주인공 박찬욱 감독님 박쥐에 나오는. 박쥐 닮았나요? 박쥐 주인공이 누구야? 그럼 댓글창에다 써달라고 하면서 소문 있잖아. 아 갑자기 김옥빈 닮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김옥빈 배우님 죄송합니다. 김옥빈 씨 예. 이렇게 나 새날 방송에 김옥빈 들어오라. 아닌 나 건이야. 나 건이야. 근데 우리 김건희 소장님이 김건희래. 임세훈 소장님하고 제가 또 정말 얼마나 또 기막힌 일이냐. 그 국민의힘 관악구청장 후보가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해가지고 아이고. 지방선거 돕다가 민주당 동작경찰서에 조사를 받으셨거든요. 저도 이번에 나경원 측으로 또 고발당했더니 또 동작경찰서에 조사가 있어요. 저희는 우리는 지겨워서 조사가 받는 거. 우리는 전국에서 고소고발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 동네로 이첩시켜달라 그래요. 맞아.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요. 맞아요. 그럼 약간 시간이 끕니다. 무조건 백자 우리 가수님 힘내시고요. 노래 근데 윤석열이가 이 신년 특집으로 불렀던 노래는요 다 보정을 하거든요. 네. 노래 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근데 백자 가수는 진짜 노래 잘합니다. 정말 잘하시죠. 화이팅! 하바바송이라고 굉장히 네. 멋있는 노래도 발표하셨어요. 그다음에 예. 이진숙 지금 이 시간에 이진숙 아마 탄핵 진행되고 있을 텐데 안진걸 소장이 또 이 분야에서는 좀 굉장히 오래 있던 살아있는 화석이잖아. 이진숙 같은 사람 본 적 있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네. 그 보통 역대급. 법카 이렇게까지는 못 씁니다. 어. 예. 심지어 세월호 특조위 동행명령장 거부하고 저기 뒷문으로 도망가가지고 바로 서울로 내빼고 거기서 호텔에서 쓰고 마지막 날 쓰고 동네에서 쓰고. 오늘도 쓰고 있을지 몰라요. 예. 지금 체력 받아가지고. 그렇지, 이제 방통 현장에서 이제 또 제가 쓰고 있을 겁니다. 지금서 빵 엄청 긁고 있었죠. 빵집 탄핵 전국 되기 빵집 전에, 기대하세요. 탄핵 되기 전에. 탄핵되기 전에 미치겠다.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오늘 지금 마구 쓰고 마구 쓰고 있어. 그렇죠. 이제 거기 선결제도 할지도 몰라요. 아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주유소에도 막 200만 원 팍팍 긁고. 예, 선결제. 지금도 좀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법카의 부도덕성이 드러났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국민의힘은 내가 보기 영혼이 없는 사람 같아. 이게 사적으로 쓴 거 아니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증빙하면 돼요. 단 맞습니다. 한 건도 증빙하지 않아 놓고 국민의힘 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짓들을 하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어제 임명된 지 1시간 만에 KBS, MBC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를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 목적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48시간 전에 공지해야 되니까요. 공지도 해야 되지만 예. 회의를 열 때 1시간 만에 그 많은 지원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예. 한 4, 50명 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 사람 중에 그걸 골라낸다고 이미 답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진행함으로써 이진숙이 탄핵 사안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명백한 탄핵 사유가 많고 실제로 저는 여기저기 얘기하지만 공직이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가 부적격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고위공직이 가가지고 장관급으로 가서 한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뭐 이렇게 하루 만에 탄핵을 하는 게 뭐 됩니까? 그게 민주당이 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니 탄핵 사유가 있으니까 탄핵을 하는 거지. 윤세훈 소장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법카를 이렇게 썼다면 지금쯤 구속돼 있죠. 예. 저는 이제 영어의 몸이 되어 있겠죠. 아마도. 아니 이미 당시에 청와대 문제점은 엄격했거든요. 벌써 내부 감찰통해서 고발해가지고 아래 이미 그때 구속돼 있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법카가 심각하냐면 면회 갈게. 예. 저는 버카를 그렇게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이렇게 빼돌리는 것도 심각한데 사실은 이게 그 업무 추진비나 판공비를 팡팡 쓰는 문제가 190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은 이미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박원순 변호사님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 대마하고 난리를 폈어. 소송하고 어디 있었니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엄격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010년대잖아요. 이미 2010년대부터는 회사에서도 법카를 이렇게 함부로 못 썼어요. 민간 회사에서도. 왜냐하면 동네에서 쓰거나 심야에 쓰거나 또는 뭐 유흥주점에서 쓰거나 그러면 다 걸리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도 다 감사해. 그걸 다 알아요. 회사원들도. 근데 이 사람은 국민 세금으로 공적 자금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미 다 동침하고 있을 때 2010년대.
그러니까 얼마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을 여러분 국민들이요 윤석열한테 물어봐야 돼요. 청문회 안 받냐? 단 한 건도 증빙하지 못했다. 물론 이 위에 극우적 성향 무슨 뭐 언론 탄압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적 정서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시간에 새벽에 새벽 4시에 커피 빵을 4,000원. 4,000원. 야. 빵을 사서 먹었는데 그거를 자기 공적 업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아 대체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한 건도 공적인 업무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으면 사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거를 아무 문제 없다고 임명하는 그 새끼. 난 진짜 짜증나는 거야. 이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또 특징을 발견했어요. 이 정부 특징은 약간 야행성을 좋아하는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새벽 4시에 이제 파리바게트인가 어디 가가지고 커피 드신 거 4,000원짜리를. 그러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도 새벽 3, 4시에 그냥 아무나 전화 탁탁 2시간씩 전화하시고 카톡 막 보내시고. 그러니까 이 정부는 야행성 특징이다. 그래서 그럼 낮에도 정신없어, 낮에 정신없어. 필연적으로 그러면 낮엔 자요. 그러니까 졸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보세요. 자, 대통령, 제일 권력자 대통령도 혹시 야행성일 수도 있죠. 왜냐면 밤새 또 다른 거 드실 수 있잖아요. 마시는 거. 마시는 거. 물을 마실 수도 있고, 그렇지. 뭐 모르겠어. 저는 그 마시는 거 드실 수 있고, 새벽 3시까지. 그 인간은 소주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활동비로 써고기 좀 먹고. 양주는 안 좋아하신다니까. 아니, 위스키도 좋아해요. 위스키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간에다가. 홈사롱에서 위스키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일차 V1, 소주. V1, 이제 2차. 그렇죠. 언제 한번 술 한번 같이 먹고 싶네. 우리 언니도. 지금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분은 번호 있어요. 문제가 됐는데 지금도 전화를. 전화해. 나도 해봐. 나 전화해. 나는 기가 건희 막히게. 언니 전화번호 있어. 진짜. 저는 윤석열. 저는 김건희 저기 언니. 소장님은 자, 아 야, 그러면 통화되면 넘버는 대박이다. 넘버대로 넘버 2 잠깐만, 넘버 2대로. 스피커폰으로 해. 야, 진짜 통화되면 대박이다, 진짜. 아니 이게 언니, 언니, 대박. 언니 오늘 진짜 통화되면 대박인데? 저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언니, 게 윤석열? 언니 나야. 윤석열? 언니 나 누군지 알아? 언니 572로 나야. 끝나는 윤석열이거든요. 아 잠깐만 나 김건희 전화해보자. 아니 보통 문제가 되면 전화를 다 이제 끊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적 전화를 아직도 번호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연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571로 끝나는 번호. 나 대박. 김건희를 찾는데 안 나와 보니까 명신 언니라고 돼 있어. 명신 언니로 돼 있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블랙 요원들 다 털려가지고 지금 급거 기구하고 뭐 여보세요. 나 신호 간다. 윤석열 전화 안 받고 있어요. 안 된다. 명신 언니 안 됩니다. 안 근데 됩니까? 연결은 되잖아요. 아니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끊어졌나 봐요. 근데 거기는 지금 울리고 있다는 꺼져 있지 않은 상태야. 윤석열 거는. 여기는 꺼놨어요. 우리 명신 언니 꺼놨습니다. 영부인 개인폰 또 해볼게요 저도. 지금 제가 했다고 방금. 계속 하는 것 같다. 아니 꺼져 있다고. 고객 통화 중이래. 내가 해서 그런 거야. 소장님이 하셨군요. 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일반 전화 말고요. 텔레그램 폰으로 하세요. 아니 근데 우리 언니는 카톡이 강아지 고양이가 프로필 사진이더라고요. 예, 우리 언니는 명신 언니. 자, 나 또 일단 안 명신 받는 언니로 돼 걸로. 있어. 명신 언니로 돼 있어. 대박 웃겨. 명신 언니? 김건희 아무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거야. 이제 애청자 이거잖아요. 지금도 개인 폰을 열어놓고 밤마다 새벽마다 극우 인사들 불러다가 술도 먹이고 조종하고 또 누군가는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하고. 잠깐만 그러면 안 소장은 윤석열이 자기 전화번호 모를 테니까 양주 하나 딱 일단 사진을 하나 던져놓고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세현 저는 소장은 최소 300만 원 300. 이상. 돈 없는데. 오케이. 어쨌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는 명품 보내야 돼요. 에르메스급으로 한번 자, 카톡 아니,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명품백 찍어서 보내세요. 방송이 근데 지금 이거 죽게 그런다고. 이주수 교수 왜 여기까지 왔지? 자, 근데 결국에는 지금 웃음 제가 웃음 봤을 웃음. 때는요, 여러분들이 태풍의 중심에 들어있으면 바람이 부는 줄 몰라요. 지금 탄핵 전국이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네,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죠, 윤석열이. 그 만악의 근원을 우리가 좀 사실 끌어내리는 게 맞고요. 그 역사의 정의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잖아요. 안진걸 소장은 뭐 이런 운동만 거의 몇십 년 한 사람이라 지금까지 겪어본 사람 중에 이진숙 같은 사람 봤냐? 못 봤다 그러잖아요. 네. 윤석열, 김건희 같은 대통령 부부 봤냐? 못 봤죠. 이명박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이명박 박근혜가 그리워 심지어 너무하잖아. 윤석열, 김건희 변호사 그분들이
성군이라는 말이 돌더라고요. 진짜로. 오죽하면. 아니 그립다니까요. 그리워요. 오죽하면 아 너무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약간 독도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게 아니라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그 오죽하면 일본 그래도요 이명박 대통령 물론 갔다 왔죠. 감옥도 갔다 왔지만 독도를 본인이 갔어.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도 국가 수호에 대한 의무는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사적으로 엄청 뭐 해먹었을 지언정. 근데 이제는요 사적 해먹은 거 떠나서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게 이 정권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정권의 핵심에는 모든 비리와 뭐 범죄 혐의에는 중심에는 우리 방금 통화가 안 된 그 언니가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핵 국면이 시작돼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야당에게 윤석열 탄핵안 발의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중동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프레임으로 지금 민주당 등을 공격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일단 탄핵 발의를 해두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국민 역풍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이번에 이진숙 뭐 김건희 관련해서 여론조사 보니까 10% 20%대예요. 그 말을 믿는다 같은 소리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자체가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계속 무기력하게 통과시키면 거부권 당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보다 이제 한 방에 세게 가라. 대신에 표결은 나중에 하면 돼요. 네. 일단 탄핵 발의를 해놓고 시작하면 네. 국민적 관심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제보 받고 있잖아요. 어제 하루에만 30건 넘게 제보가 왔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뭔가 방향성 제시해주면 국민들이 밀어붙이게끔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바뀐 점이 뭐냐면요. 총선 전에는 기존에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탄핵의 티급만 나와도요.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냐. 역풍 분다. 중도층 떠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탄핵 얘기를 엄청 빨리 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저는 경고를 받았어요. 탄핵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말라고. 안 좋다. 그 당론도 아닌데 왜 얘기하냐. 이런 얘기가 받아지었는데 지금은 심지어 탄핵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몸에 그냥 약간 스며들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만큼 이제는 국민들은 그동안 참은 거예요. 총선 때 심판 딱 해주고 제발 좀 탄핵해라. 그리고 검찰 탄핵 무슨 탄핵 다 탄핵해. 갖고 있는 유일한 권력 국회 권력 입법 권력 이걸로 니네 우리 민심을 좀 대변하라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 계속해도 된다고 봅니다. 절대 역풍 안 봅니다. 중도도 탄핵을 원합니다. 네. 탄핵 찬성 여론이 지금 조사마다 60% 안팎이잖아요. 임생선 말씀처럼 이 여론조사 전문가 두 가지를 지적하더라고요. 탄핵 찬성 여론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려면 더 올라가긴 해야 돼요. 지금 60% 안팎에서 한 10에서 15%더 올라가야 된다는 지적은 하세요. 근데 공통적인 의견이 탄핵을 추진하거나 탄핵 언급에도 역풍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예. 그러니까 지금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우리 새날에서도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최고위원님들 정보를 잘 주셨던데 저도 어제 전현희 의원님 안녕을 인생식당 TV 오셨거든요. 아, 전현희 의원이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바로 세게 인생식당 TV 오셨었어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시죠? 근데 본인이 탄핵에 앞장서겠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자연스럽게 최고위원 후보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탄핵 추진 모임에 우리 임생 소장님의 그 집회 동지들 네. 저기 김준혁, 부승찬, 양문석, 강득구 싹 그분들 8명이 탄핵 추진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창민까지. 그리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국회에서 탄핵 토론회가 정식으로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말씀처럼 지금 이제 전당대는 끝나야 될 거예요. 민주당이. 전당대 끝나고 이진수 탄핵안 처리는 하고 그 과정에서 전당대 이후 적당할 때 탄핵안을 150명이 발의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과반 되잖아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은 지금 탄핵 특위를 꾸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180명 정도로라도 제출하면 이제 실제 표결은 200명이 동의 찬성을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최근에 해놓기만 해도 엄청 압박이 되고 국민들 희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병 특검 거부권 행사한 것 자체가 탄핵 사유다. 네. 역대급으로 거부권 행사 많이 한 것도 탄핵 사유다. 네. 걸리면 되게 많이 걸리는데 네. 시동이 안 걸리니까 국민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는 느낌일 때 일단 발의해놔라. 그 표결하는 건 뭐 그렇죠. 한참 후에도 상관없는 거니까. 네. 방송사법 실수할 이번에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 내표 했다니까 또 실수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실수는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실수라고 하니까. 네, 저는 근데 이번에 탄핵 발의 적기가 온다고 보는 게요.
이번 방송사법 4개를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윤석열이. 그 전후하고 그다음에 최상병 사건보다 국민들이 지금 더 깜짝 놀란 게 최상병 사건은 대민봉사하는 군이 한 분이 돌아가셨고 너무 슬픔과 충격이 큰 사건이지만 영역이 좀 다르지만 마약 수사 영화에만 나오는 것처럼 몸뚱아리 들고 들어오는데 세관에서 야야 너 거기다 올리면 어떻게 하고 빼돌려 갖고 통과시켜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찰이 그 CCTV랑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그것까지 기각됐다고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말도 안 된다 진짜. 무서운 사건이 발생한 건데 총동원돼서 우리 그 영등포경찰서 백혈영 경정을 강서 지구대로 지금 좌천시켜 버렸잖아요. 나머지는 다 승진하고 요건이 조금만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용산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용산에 개입된 게 조병노고 친한 게 이종호고 이종호랑 친한 게 김건희랑은 건현이고. 오빠 동생 사이고 명신 언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기가 온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지쳐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사실은 다 왔어요. 한 보세요, 다 왔어요. 너무 많이 왔어. 그러니까 이게 탄핵 열차가 서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선이 모아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분명히 진짜 표결을 할 때는 어떤 상황들이 온다라고 일단 보는 상황이라 시점이 지금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 뭐 관련한 이런 그 거부권 행사를 한다거나 적당한 시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이제 어떤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고요. 자, 오늘은 모처럼 재밌었습니다. 2주 전에는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웃겼어요. 근데 임세수 소장님이 그때 못 웃겼다고 약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준비 많이 왔어요. 아니. 근데 평소에 그렇게 웃긴 적은 많죠. 예. 생방송 중에 윤석열하고 김건희한테 동시 전화하는 이벤트 대한민국 최초야. 요거 또 한번 짤로 한번 저기 진짜 쇼츠로 진짜 저번에 저희 전화했어. 둘이 쇼츠도 지금 수천만 봤잖아요. 한 번도 많이. 이따 지금 가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받았다면 얼마나 대박이었겠어. 진짜. 제발 받았으면 좋겠어요. 언니 좀 받아 내가 하잖아. 형님 좀 받아 내 전화 좀. 나는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잖아. 언니 나 지금 언니 지금 오마주 하고 있는데 내 전화 받아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나이 몰라도? 새끼 겁나게 많아. 여기는 디울백 겁나게 많고. 명신 언니 건희 언니 내 전화는 받아. 명신 언니. 아니 우리가 그거로 조작을 했어야 되는데. 여보세요. 그 내가 세윤아 나야 전화 내가 못 받았다 야. 자, 여기까지 합시다. 뒷출연자들이 출연할 생각을 안 하고 웃고 있어. 큰일 났어. 자, 윤석열 탄핵. 자, 민생웃음연구소 8번째 방송 2주 후에 두 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화이팅!